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참기 힘든 몇 가지가 있답니다. 뭐냐면요, 국민 음식 치킨을 못 먹게 한다,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 삼겹살에 소주를 못 마시게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배달이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 배달을 1시간 이상으로 잡는다.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 김치를 못 먹게 한다.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런 것들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이 모습이겠죠. 치킨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휴대폰 만지고. 자, 그리고 나른한 점심시간에 노래 선물이 없다면 얼마나 또 답답할까요? 오늘 첫 곡 김종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클론의 원래 강원래와 함께하는 너의 선물. 부활의 박광규와 함께하는 런니 나이. 써니데이. 살다 보면 춥고 외로운 밤도 있고요. 밝은 태양이 번쩍이는 대낮도 찾아옵니다. 파란만장 희희낙낙 론리나이 써니데이의 모든 것. 부활의 박광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활의 박광규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박광규 씨를 불편하게 하는 4월의 스페셜 게스트, 부활의 초대 보컬, 락의 전설 김종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락의 불편러. 오 베이비. 예. 아우. 오 마이 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러니까 지난주가 방송이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사람 모셔다 놓고 이렇게 짧게 하지 그랬는데 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한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정은옥 형님도 나오시고 하니까 되게 야 옆방에 임백천 형님 방이 있어가지고요. 네. 오다 가다 좀 스페셜한 분들 계시면 항상 들려서 인사하고 가시거든요. 지난주 전영록 씨 와가지고 참 많은 뭐랄까 이 기를 받았다고 할까 네. 에너지를 받았다고 할까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가셨어요. 네, 뭐 삶을 배운다라는 그 우리 종소영님 말씀처럼 전용록 대선배님을 딱 뵈니까 삶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맞아요.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김정수 씨도 또 최근에 신곡 발표하셔가지고 In My Life. 네. 와 노래 뭡니까? 이게 쓴 악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그게 다 건반에 있는 악기들이죠. 그만이 악기들인데 네. 그거를 그 다시 재구현한 거죠. 예전에 그 60년대에 그 멜로토론이라는 그 악기를 네. 스웨덴인가 어디 그 음악하는 사람이 엔지니어가 복각한 거예요. 그 사운드를. 근데 굉장히 잘 자연스럽게 복각을 해서 좋죠. 아이고 예전에 막 그 악기 소리만 들어도 정말로 옛날에 막 비틀즈 시대 그 시대로 제가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까 오프닝 때 한국인이 참기 힘든 게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참을 수 있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치킨을 못 먹게 한다. 난 요거 참아. 참습니다. 난 치킨 나는 치킨 별로 참습니다. 축구 보면서. 아 그래요? 안 먹어요. 치킨은 그러면 밤에 먹는 치킨은 너무 칼로리 폭탄이라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는 아유 거예요. 나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것도 참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네. 자판기 커피 뜨거운 물이 다 내리고 딸까닥 소리 날 때까지 그 앞에 뚜껑을 안 열 수 있다. 그건 못 참지. 그래요? 그런 다음에 전자레인지 네. 10초 남았을 때 아이, 문을 10초. 잡고 있는다. 난 덜. 그 다음에 김치를 못 먹게 한다. 이거는 거의 이거 조금 참을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못 한정 기간 내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왜 심한 시련 줄까 막. 그렇게 아까 못 참는 거 저 오프닝 제가 듣고 있을 때 하나 있었어요. 저 아까 뭐? 분노가 막 올라왔는데 계속 읽어봐요. 배달 1시간. 이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참을 수 있어요. 야, 이것도 어떻게 참아? 다 참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못 만지게. 아 한다. 참을 수 있어요. 그건 뭐지? 아까 하나 있었어요. 삼겹살을 먹는데 소주를 못 먹게 한다. 뭐 이건 못 참죠. 이거 누가 쓴 거야 이 대본. 근데 참 나는 이게. 참아 그거. 아니, 넌 나하고 되게 다르다. 근데 김종수 씨는 술을 안 먹어요. 안 마시잖아요. 왜그 좋은 걸 먹으면서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네. 아, 형 맛집을- 왜 술한테 아니요. 화를 내세요? 아니, 술이 형님. 형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박은규 씨 예. 인터넷에서 맛집을 정의를 했는데 예. 술을 마시는 분하고 안 마시는 분하고 맛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술안주가 되는 게 맛집이고 예. 아 그렇겠네. 그냥 술 안 드시는 분은 정말 맛있고 그리고 그 음식의 고유 맛이 나면 맛집이라고. 아 근데 여러분들 저게 우리 노래 전문 가족분들 종서형이 락의 전설 물론 락의 전설이시죠. 최고죠. 그런데 막 그래서 김종서는 락의 전설이기 때문에 막 피 흘리면서 막 고기 뜯어먹고 막 집에서 막 한 5리터짜리 대병으로 막 들이마 저 형이요 집에 가면 어머 이거는 영양식이고 있지.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뭐해 내가. 이 맛이 이게 네가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꼭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런 형이에요. 그렇게 영양식 먹고 나서 또 차 닦고 계시고. 예. 저는 맛집을
맛있는 거 먹을 때가요 정말 최고의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최근에 먹어봤던 맛 어떤 맛집에 가서 무슨 음식을 드셨나요? 최근에요 네. 두부 강원도에 두부 있어요. 두부 짜게 되게 짜요 근데 근데 그 아주 매콤하고 그러니까 재료를 좋은 걸 쓴 거지. 그러니까 두부가 이제 손두부고 네. 부드러워요. 이게 거의 뭐 입에 들어가면 녹아요. 그리고 이 우리 저 뭐야 양조 간장을 안 쓰고 정말 조선 간장을 써. 그리고 들기름 넣고 야. 그렇게 해서 잘잘 이렇게 볶은 건데 거기에 소주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용 이상해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야 소주를 먹어. 아니 차라리 동동주나 드세요 형님. 아유 나 시간에 또 술 얘기하고. 아니, 안 돼. 저기 청취자 가족 여러분, 종소형은 락커가 부캐예요, 부캐. 지금 본캐가 아니야, 부캐야 락커가.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기르고 막 이렇게 막 거칠게 음악하는 모습만 봤지만 김성수 씨 사실 마음 속에는 굉장히 여리다라는 거. 자, 그런 분이 만드신 신곡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곡으로 출발할 텐데 김종서 씨의 In My Life 이 노래 소개 좀 해주시죠. 비틀즈로 만났고요. 제가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7년 만에 제가 낸 싱글이에요. 그래 싱글. 예.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서의 In My Life. 들리나요 내 마음이 외치는 말 수만 번을 불러보지만 그대 곁에 닿질 않죠 모르나요 그대만이 내가 사는 이유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나 그대가 아니면 안 돼요 In my life You're my light 그렇게 부르는 날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사랑을 못 이기죠 단 한 번의 미소로 내 삶을 완성하죠
솔로 음반 타이틀곡 Like Crazy가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핫차트 100에 1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와우. 야. 진짜 근래 들어서 진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불을 이렇게 준 게 BTS고 계속해서 이분들은 신화를 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잖아요. 가요톱10 1위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 노래 알아 막 이것만 해도 기분 좋은데 세계적인 차트에서 1위를 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꿈도 못 꾸는 일이었죠. 이제 이게 뭐 미국 차트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세계적인 어떤 중심이 되잖아요. 어떤 그쵸. 건. 예. 여기에 뭐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핫백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랬는데 와 어떻게 제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아닙니다. 이거 저희 종소영님은 분명히 자부심도 느끼시면서 뿌듯함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In My Life라는 곡을 내시면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셨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음악을 위해서 본인의 라이프 인생을 바쳤잖아. 그걸 듣고 우리 방탄소년단이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다 줬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석했네요. 그럼요. 아유 왕규가 되게 좀 해석력 이해도 이런 게 참 넓어요. 저는 이게 아주 아무튼 김종서의 In My Life 이어서 비틀즈의 In My Life 듣고 왔다. 네. 자, 강원래 노래 선물 화요일 코너 론리 나이 써니데이 부활의 박완규 그리고 락의 전설 아름다운 구속의 주인공 김종서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롱런의 비결. 롱런의 비결. 나만의 루틴으로 정해봤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난 이렇게 롱런을 할 수 있었다. 그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두 분에게 있어서 나만의 루틴. 요거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저는 아주 한 가지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태원 형님이 저의 루틴을 딱 찝어주신 건데 넌 늘 어둡니? 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루틴. 이것만은 제가 꼭 지킵니다. 이거 뭐 좀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좀 끼쳐요 방송에다가. 박완규 루틴 알지 내가. 아니 근데 박완규 루틴 내가 알아. 내가 알아. 형님 혹시 이거 얘기하려고 아니. 어떤 루틴이요? 늘 술을 먹어. 아닙니다. 형님 이거 동생 좀 어떻게 좀 좋은 다른 게 아니라 간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태원 형도 이제 30년 가까이 지켜보시다 인정을 한 거예요. 야, 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타리스트 김태원 부활의 김태원 씨께서 항상 박완규 씨를 보면 너 왜 이렇게 어두워? 하지만 나는 어두운 게 루틴이다. 어두워야만 계속 나는 노래를 잘 부르고 롱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멀쩡했는데 공연 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애가 좀 눈빛이 이상해지더니 1시간 전에는 애가 갑자기 눈에 살기가 뛰더니 30분 전에는 갑자기 혼자 저기서 씩씩거리고 있고 10분 전에는 뭐 거의 막 아무도 못 만지게 막 야 너 그거 사람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30년 가까이 지켜보시더니 너는 그래야 노래가 된다 이거지. 오케이 인정받았습니다. 어둠이라는 나만의 루틴. 저는 뭐 그냥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냥 운동하고 매일 그 루틴을 했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정말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6시간, 7시간 전에는 물 위에는 먹지 않는다. 잠깐만요. 그 루틴이에요. 잠자기 전. 왜냐하면 6시간, 7시간 전에는 절대로. 그게 독이에요. 그래서 부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좀 살 찌더라고요 제가. 살 안 찌는 체질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20대 때는 이 순환이 좋을 때는 안 쪘어요 잘. 근데 어느 순간 30대 중반 넘어가고 40대 딱 넘어가면서 먹는 대로 찌는 스타일로 변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살찌면은 제가 또 노래 호흡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루틴 제가 만들었어요. 잠자기 전에 6시간 7시간 전에는 안 먹는다. 물 위에는 안 먹는다. 그리고 운동을 딱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을 쪼개든 어떻게든 간에 꼭 1시간 안에 발성하고 운동을 한다. 그거. 형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형님 뒷조사하고 있다라고. 형님
저 주무시기 전에 뭐 1시간 전에 그 뭐 치즈 드셨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뭐 낭설입니까, 형님? 진짜 배고프면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밥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왜 그 어떻게 하다가 뭐 활동하다 보면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뭐 꼭 뭐 한 5시, 6시 이때 먹어야 되는데 네. 그거 놓치고 일 때문에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배고프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때는 뭐 제가 항상 그때는 그 냉동실에다가 네. 그 고구마 얼려놔요. 예. 찐 거. 그런 거. 아니면 토마토 같은 거. 그런 거 먹어요. 야, 그래도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어르신 시절에 학창 시절에도 뭐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런 루틴이 있었는지 그렇게 열정적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 공부 잘하기 위해서요? 우리 작가님이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 아니, 공부 제가 잘하기 위해서? 사적인 그 대화를 방송으로 유출하는 건 좀 그런데 방송 전에 원래 형이 종서형한테 질문했습니다. 형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때 나 여기 그때 졸업했어요? 졸업은 했어요. 제가 여기서 빵 터졌었다라는. 한성고등학교 나올 때 그 고등학교도 춤추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예. 저는 뭐 형들이 무서워서 예. 그 일탈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주 조용히 다니다가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저에 있던 그 마성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밴드를 무조건 해야겠다. 뭐 성공을 위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밴드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봤던 뭐랄까 이것도 하나의 루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존경했던 가수들 저 가수처럼 돼야지 하면서 뭔가 카피를 한다든가 흉내를 냈던 가수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레드 제플린이죠. 레드 제플린. 예, 레드 제플린이었고 국내에는 조용필 선배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조용필 선배님 나와서 하면 늘 막 그 연주자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정말 잘하는 사람들 늘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하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야 레드 제플린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셨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최고인 사람들을 목표로. 레드 제플린은 그냥 저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몰래 음악 듣다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막 소리, 기타 소리, 드럼 소리, 특히 그 로버트 플랜트의 그 막 그 거의 뭐랄까 그 막 포효하는 듯한 그 소리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저는 황인영 선생님의 영팝스 황인영의 박스. 거길 듣다가 거기서 저도 제가 6학년 때 85년도일 겁니다. 그때 스테어웨이 투 헤븐 그 레드 제플린 곡을 틀어주신 거예요. 제가 근데 13살 때인데 딱 그 흘러나오는 걸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져들다가 86년에 저는 부활을 본 거고 그때 내가 했지 근데. 저 나중에 부활 멤버가 돼서 85년도에 종소영님이 부활해서 이제 그 언더에서 활동하실 때 그 자료를 봤는데 그때 스테어웨이 투 헤븐 부르고 계셨어요. 아마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제가 그 로버트 플랜트보다 많이 불렀을걸요. 그만큼 또 좋아했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게 왜냐면 그 부를 수 없는 곡이었었어요. 아무나. 왜냐면 그 후렴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고음이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은 손댈 수 없는 곡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키가 높아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노래를 그러니까 손대지 못하는 곡을 했으니 그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 보더라도 심사위원이 아니 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맞아요. 얼마나 잘 부르니까 야 이 노래를 부를 정도면 실력이 있는 애네. 막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예. 아무튼 두 분 다 부활이란 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자 부활의 신곡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던 기적. 기적. 자 이 노래 좋아.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저 바람은 너의 숨결이 되어 회상이란 이름이 되어 마치 사실 같은 꿈 같은 사실을 바람에 적어 보냈다 그 누군가
기적이라는 건 너의 숨결이 바람이 되어 끝없이 날 위로하듯 스쳐 지날 때 난 다시 가슴이 뛴다. 쉬어가라고 이젠 쉬어가라고 저 바람이 늘 기억이 되어 너의 숨결이 분다. 기적이란 그 기적이란 건 너의 숨결이 바람이 되어 끝없이 날 위로하듯 스쳐 지날 때 난 다시 가슴이 뛴다. 아픔이란 그 그리움이란 노을에 비친 너의 시선 같아. 넌 회상이 되어 회상이 되어 바람이 불면 가슴이 뛴다. 너는 너무 소중해. 나와 같은 숨결이기에 너와의 하얀 추억을 바람에 적는다. 기적이란 그 기적이란 건 어쩌면 내 안에 늘 있었나봐. 노을빛에 물든 너의 시선이 바람이 되었을진다. 너의 숨결이 분다. 이야, 네, 감사합니다. 9월의 신곡 기적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네. 마지막 이 통기타 소리인가요? 네, 이 맞습니다. 기타도 김태훈 씨가 친 거예요. 네. 와, 이거 전자 기타 냥냥냥 이런 거 듣다가 이게 잔잔한 기타 소리 들은 것도 다르네 느낌이.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예. 같이 했잖아요 우리. 근데 그 새로운 기타 이펙터 있잖아요. 그 네. 디지털로 된 거 그걸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의 모습이 예전에 우리 80년대 같이 할 때 그 김태훈이 막 연구하고 막 파고들고 막 그게 생각이 나요. 사실 나이 들어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막 학생의 자세로 막 그걸 파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 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뭐 돈까지 벌면서 내 직업으로 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면서 그것이 그 일이 되고 직업이 되고 그런 경우는 진짜 그렇죠. 드물죠. 없어요. 진짜 그렇죠.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In My Life에서 기적이 있습니다. Fire. 예. 그래요. 자, 박광규 씨 그리고 김종서 씨 두 분과 함께하는 론리 나이 써니 데이. 오늘은 나만의 루틴, 롱런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두 분도 신인 시절이 있었고 무명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럴 때 진짜 힘들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나 이 정도로 힘들었다.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마포대교까지 뛰어가가지고 네.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막. 그것도 힘든 건데 네. 저 이제 그 친구들끼리 그 모여서 이렇게
그 연습하고 자는 데가요 정말 열악했어요. 겨울엔 특히 더 힘들잖아요. 그런 혹독한 계절이잖아요. 겨울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네. 야 저희가 자는 방이 그 밴드 합출하는데 그 옆에 이거 뭐 잘할 수 있는 데는 아니야. 자 근데 네. 와 그 새벽에 목마르잖아. 물 먹으려잖아. 물이 안 이상해. 물이 얼어있어요? 그런 데서 잠을 잤어요. 밥 배고파.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요. 먹을 수 없는 게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쳐 우리가. 근데 뭐 돈 받고 가르치나? 그 불법 과외 같은 거잖아. 그 음악을 이제 그러면 애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안 먹고 와요. 갖고 와요, 애들이 안 먹고. 선생님 이 드세요. 형님들은 드려야 된다 그러고. 야 그렇게 해서 혹독했던 겨울을 몇 해를 우리가 넘긴 기억이 있네요. 그 이게 좀 이 지금 시간대에 좀 어울릴 얘기는 아닌데요. 정말 무명 시절 밴드하고 막 그랬을 때는 연습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친구도 좀 아주 뭐 드물게 좀 있었어요. 네. 자다가 그치. 그리고 이제 맞아. 어떤 분은 연습실에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악기 꺼내 온다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악기 꺼내 온다고 생명이지 그게 사실. 예. 다지. 뭐. 그런 시절도 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가 근처에 연습실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아니 일부러 그쪽을 택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아니 겁니까? 서울 쪽에 어떤 컨셉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예 서울 쪽에서 제가 살고 있지 않았고요 아주 작은 소도시에 있었는데 맞다. 거기에는 이제 합주 시설이나 뭐 이렇게 연습 시설 없어요. 그 전기도 막 끌고 쓰려고 그러면 가죽 축사에서 이렇게 도전이지 도전. 아니 허락 받았어요. 허락 받고? 예, 허락 받고 거기 무덤가 근처에 있는 폐창고 이런 데서 무덤가 근처에서 왔는데 그거 허락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마지못해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야, 그거는 진짜 무덤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루틴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부러라도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분위기 해지. 뭐 나는 연습실도 되게 좋았고 뭐 월세도 아버지가 내주고 뭐 기타도 좋은 거고 좋은 환경에서 노래 불렀어. 근데 그런 애들은 음악을 못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그게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있어요. 우리 왜 예전에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80년대 전 세계 복싱 챔피언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헝그리 정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잘 살고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싹 없어졌잖아. 어떻게 되면 뭐 다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 꿈에 대한 그 선명도가 뭐 배고프고 힘들고 하면 아주 뚜렷하게 그 지향점을 보고 달려가는데 그쵸. 좀 약간 누릴 게 좀 있으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조금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맞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는데 이제는 즐기기보다는 우리 때는 즐긴다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목숨 걸고 덤벼들어야지만 겨우 할까 말까인데 즐겨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는데 야 그때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그 루틴이라는 게 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경험해봤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적당히 힘들어도 맞아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뭐 이까짓 거 못 이겨내. 그게 되게 자양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돌이켜보건데 즐겼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거를. 그 상황을. 그건 나 어려워서 나 못 견뎌. 내가 너무 내 감내하기 힘들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하루하루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겼어, 맞아. 좋은 일을 하니까, 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죠. 저 거기 이제 밤중에 이제 저기 멤버들 다 간 다음에 불 끄고 무덤가에 누워가지고 어르신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무덤 속에 계십니다. 예. 자, 이쯤에서 부활의 노래 한 곡 만나보겠습니다. 회상 3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이제 부활의 2집이고요. 부활 2집 앨범 타이틀이 회상입니다. Remember. 그중에 Remember 1, 2, 3 중에 회상 3 파트 3 마지막인데 승철이 형이 이제 솔로로 할 때 마지막 콘서트라고 이러니까. 그 역주행곡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히트하면서 다시금 듣게 되는 원곡을. 이거 굉장히 힘들 때네요.
부활이 아니죠. 좀 느낌상으로 부활 대박 잘, 났을 때 잘 됐을 때. 피아로 대박 나고 이 집에서 완전히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나왔던 네. 거예요. 그런데 음악적으로 더 김태원이 이제 완전히 그 깊이 빠져들 예. 시기였어요. 4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 공연 부활 정규 공연의 마지막 앵콜곡이 맞아요. 저 회상 속입니다. 그래요. 예.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부활의 회상 3. 지금 슬픈 내 모습을 무대 뒤한 소녀 애써 눈물 참으며 바라보고 있네. 무대 뒤에 그 소녀는 작은
강원의 노래 선물 화요일 코너 론리 나이 써니데이 독보적인 락 스피릿 부활의 박광규 씨 그리고 락의 전설이자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세상 밖으로 겨울비 대답 없는 너 히트곡이 참 많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싱어송라이터 김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초보 시절은 아름다웠다. 낭만적이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힘들었더라도 참 재밌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좋은 추억이 된 거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야 이런 거 좀 잘해봐라 이렇게 좀 조언이랄까요? 좀 음악에 좀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에 그러니까 음악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 그 시스템이 그 뭔가 이렇게 되게 시기가 빠르잖아요. 돌이켜 보건데 몇 년 전에 분명히 얘가 그 전국에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막 그래도 막 굉장히 일을 안 했던 친구인데 불과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좀 힘들 상황이 처해 있고 근데 그걸 보면은 저도 물론 그런 뭐 부침이 있고 하지만 결국 제가 다시금 일어나고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는 음악인이었어요. 음악을 하고 그 음악을 또 하다 보면 또 원래 나는 음악인이었으니까 늘 그런 어떤 그 자기를 이렇게 좀 처음으로 돌려놓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예인이 아니고 맞아요. 음악인 음악인이라면은 나중에 그 물론 뭐 전성기가 지나가도 자기를 버틸 수 있는 다시 또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음악을 만들면서 네. 그래 뭐 나는 인기인보다는 나는 음악인이야. 음악을 계속 할 거야 라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박수를 많이 받건 못 받건 이번 음악은 좀 내가 약간 소홀했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자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나는 음악을 했고 그 음악을 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인기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저희 태원 형은 이건 루틴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평생 자신의 좌우명이다. 늘 자신을 과소평가해라. 요거를 말씀하셨는데 과소평가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자신 자체를 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끝낼 제가 아니죠. 우리 종소영님에 관한 치명적인 루틴에 대해서 어떤 루틴이요?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아이고 또뭐 국내 저희가 어떤 이제 행사장 같은데 좋았잖아. 이런 데 갔을 때 출연지를 모르고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각자 대기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출연지 모르고 좀 도착해요. 네, 오늘 강원래 노래 선물 녹화장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진 보여드릴게요. 퀴즈도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저기서 종수형 오셨어? 그 문 딱 열고 누가 들어와요. 네. 근데 왕규야 종수형 오셨냐? 경호 형도 목 풀고 있는 종수형 3시간 전부터 늘 몸을 풀로 가동해서 목을 다 풀고 지금도 공연 30분 20분 전까지는 계속 발성을 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게 종서영님의 평생 루틴이시고요. 맞아. 이게 바로 롱런의 비결이 아닐까 싶고 후배들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AR로 많이 하던 시절에 나는 MR이다. 예. 나는 목에 피가 나더라도 나는 라이브로 노래를 부른다. 그런 고집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의 내가 있는 루틴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태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알잖아요. 몸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목이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싱크 하면은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요. 일어나다가 바로 일어나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네. 진짜 그 노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몸을 이렇게 나태하거나 막 굴리면 안 돼요. 내 노래 중에 제일 편한 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습니다. 저 진짜 내 노래 중에 제일 부르기 편한. 저는 그래서 그 너튜브에서 하는 그 기반 그 왜 저기 노래하는 거 있어요. 제 히트곡만 해서 20분 네. 동안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네. 다 높고 다 힘든 거예요. 내 노래인데. 와,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진짜 맨 마지막에 멘트 할 때 와 진짜 이렇게 노래 높게 만든 걸 뼈저리게 후회하는 노래입니다. 와, 뭐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더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또 자랑이지 않나요? 나 이만큼 높이 올라가? 그 박은규 씨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높이 올라갑니까? 이 김종서 씨가? 아까 그냥 뭐 고음에 핫뚝 치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노래는 후렴이 일단 다 딱 어느 정도 이상해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걸 또 한 곡만 하기도 힘든데. 맞게 부르시지. 그러니까 저는 또 그래서 최대한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자. 원키로. 뭐 그런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요. 그냥 어느 공연장에 가든 종수형 오셨냐? 이 소리를 듣는 못 푸는 소리만 들려도. 그래. 자 오늘 끝곡으로 김종서 씨의 겨울비 만나볼 텐데 이 노래 명곡이죠. 야 진짜 겨울비 차요 노래가. 아이고 요거 나오면 또 겨울에 따뜻해지죠 제가.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이 노래를 김종서 씨가 쓴 게 아니라 신대철 씨가 쓴 걸로 알고 있었어요. 가사가 신대철이고. 그러니까 가사가 신대철 씨. 네, 맞아요. 기타 연주는 함춘호 형님. 의외죠. 함춘호 씨 하면 포크. 시인과 촌장에서 네 맞아요. 기타 연주를 하셨. 코스틱 기타를 정말 잘 치시는 분인데, 네. 의외로 또 이 일렉기타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로가 잘 나왔어요. 그래요. 네. 자 김종서의 겨울비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고맙고. 이제 안 나와요 저? 예? 안 나와요 저 이제? 아쉽다. 다음에 오다 가다 예. 지난주에 전영국 씨 또 오셨던 드리겠습니다. 쑥 들어오겠습니다. 꼭 네. 한번 나와주시고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때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애타는 이내 마음과 멈춰진 이 시간들